그러면 이제 세상과 또 나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독서를 하는 거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다양한 의견도 청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읽었는지 어떻게 보면 약간 강독의 형태로 그렇게 아웃풋을 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너무 입시를 목적으로 한 독서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그렇다면 또 중학생의 경우에는 또 초등학생과 약간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 없는 나이대다 보니까 초등학생의 독서와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독서 교육에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중학생은 좀 어떤 식으로 독서 논술 교육에 임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탐색을 했고, 여러 가지 고등학교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와 가장 맞는 고등학교가 하나고등학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적의식을 갖고 하나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독서도 가장 저희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하나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로 유념해야 될 점이 진로 상황이라던가 독서 내용 또는 어떤 인성적인 교과의 활동들, 또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이제 하나고등학교에서 주장하는 바가 체덕지라는 가치이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인 몸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인성도 갖춰야 되고 독서나 진로 활동 등을 통한 어떤 지적인 측면도 갖춰야 되는데, 이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독서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하나고등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독서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지만 결국 하나고등학교가 중요한 어떤 하나의 가치로 다루고 있는 채덕지 이 세 가지를 갖추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도 독서를 활용하셨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그저 독서하는 것 자체를 즐겼는데, 이제 중학교 활동들을 하면서 뭔가 나의 생각의 깊이를 깊게 만들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특을 쓸 때라던가, 또 자기소개서를 쓸 때라던가. 그런 순간들에는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에서 유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점들에서 책을 읽으면서 더 추가적인 필요한 책들을 읽으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깊이를 깊게 하는데 일종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바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자신의 깊이를 깊게 한다. 이거는 사실 뭐 독서에 모두가 얘기하는 장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잘 확 안 와닿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도윤 리더스가 하나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실제 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걸친 독서 경험이 이렇게 내가 자기소개서가 됐건 생활기록부에서 이런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됐다. 혹은 면접 상황에서 이런 독서의 경험이 유용하게 활용됐다.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을까요? 일단 그렇게 저의 깊이를 깊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역량을 넓히기 위해서 한 독서 활동들이, 예를 들어 그 책의 한 구절에 질문을 남겨놓는 거나 또 독후 기록감을 쓴다던가, 향후에는 그것들을 확장시켜서 주제 탐구 보고서를 쓴다던가 하는 기록들로 남겨놓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제가 과거에 했었던 탐구들이나 독서 활동들에 대해서 그 자료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적어놓었던 글 읽고, 내가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리고 지금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또 다른 시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글쓰기의 측면에서도 독서가 큰 도움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을 때 독서 기록장이나 혹은 또 중학교 때는 우리가 주제 탐구 보고서라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독서 기록장을 쓴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결국 그 기록들이 누적되면 하나고등학교 비롯해서 이런 고등학교 입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논의를 확장시켜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셔서 하나고등학교에서도 독서 경험을 결국 이어오셨을 텐데 그러면 중학교에서의 또 독서 경험과 고등학교의 또 독서에 대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달라질 텐데 하나고등학교에서는 좀 어떤 독서 경험들을 하셨는지 뭐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면 중학교에서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깊이가 있는 글들을 써야 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술 심포지엄이라던가 학술제 또는 사회과제 연구 등의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더 다양한 종류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아시다시피 뭔가 되게 학술적이고 뭔가 많이 탐구해야 되고 또 탐구를 통해서 주장을 이끌어내야 되는 글들을 많이 쓰고 발표를 준비해야 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좀 더 목적성이 있는 독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중학교 때는 그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책으로서 이제 좀 더 디지털 전환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좀 옛날의 트렌드에서 또 새롭게 발전하는 블록체인이라던가 또 이외에 볼 수 있는 핀테크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사회과제 연구를 한 적도 있고 또 국제학술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학술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점에서도 새로운 문제들을 탐색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좀 심도 있게 진행하게 된다면 해외 논문들을 찾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단계 쌓아온 독서 역량들이 이제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에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방금 이제 국제학술 심포지엄이나 뭐 이런 부분 말씀을 해주셔서 또 궁금해지는 부분은 한국고등학교에서 꼭 한국어로, 한국어 텍스트로 된 책뿐만이 아니라 영어로 된 원서가 됐다거나 혹은 해외 논문들, 이런 자료들도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이 원서를 다룬 수업들 혹은 대회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그런 대회, 또 원서를 다루는 대회나 이런 학술제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는지, 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요? 가장 먼저 기억나는 수업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여러 가지 철학자들의 의견들이 담긴 영어 책으로 토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말을 유려하게 하냐가 평가의 주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텍스트를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깊이로 이해했고 또 특정 철학자, 제가 가장 기억나는 철학자는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의 주장을 할 때 단순히 철학적이고 피상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례, 어떠한 적절한 사례를 들고 와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등을 주로 토론 수업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연습하는데도 계속 말씀드렸던 역량들이 적용되고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추가로 발전한 측면도 있다고 느꼈습니다.